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휴캠스 종목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자, 이번에 이 휴캠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아마 이번에 나온 공시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0월 14일 날 나온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휴캠스가 요번에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 보통 이제 이 시설 투자라는 게 그 캐파를 늘려가지고 이제 좀 덩어리를 키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 확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자, 신규 시설 투자, 이제 투자 내용을 보니까 질산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 내역은 이제 자기 자본 대비 22%면은 좀 이제 비중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투자 목적을 보면은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공장 신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수요 증가라는 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필요로 함을 에 따라서 이제 얘네가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산 공장을 신설을 하는 건데, 자, 얘네가 일단 이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 휴캠스가 뭐 하는 기업인지 좀 먼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휴캠스라는 기업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보여드려 보면은, 얘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업 내용을 보면은 뭐 제조업,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밀화학 산업 중심의 제조업 매출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밀화학 산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정밀화학 산업이 뭐냐면은 이 기초화학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이제 제조업체 사이에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데가 이제 정밀화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매트릭스를 만든다. 그 매트를 만들려면은 얘네가 이제 그 제조하는 그 매트를 만드는 공장이 있겠죠. 그게 이제 3단계고, 그리고 이 공장이 이제 얘네들 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재료를 공급받는 데가 이제 정밀화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밀화학에서 이제 얘네도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재료, 이제 원료에 대해서 받는 곳을 이제 1단계가 이제 기초화학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초화학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밀화학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정밀화학에서 이제 제조업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지금 정밀화학 단계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추가적으로 그 신규 공사 증설을 하는 부분은 이제 질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얘네가 그 매출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제 NT 계열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NA 계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질산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 보셔야 될 게, 근데 얘네가 지금 매출액 비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NT 계열 쪽이거든요. NT 계열 쪽이 지금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NA 계열, 이제 질산 계열이 이제 NA 계열 쪽이 이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질산 공장을 늘린다라는 거는 NA 계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향후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적용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변함이 없을 때, 그냥 변동적인 거.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고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NA 계열 쪽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그만큼 뭐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얘네가 만약 뭐 이제 뭐 NA 계열 쪽은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주요 사업인 NT 계열 쪽에서 매출액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주가 상승보다는 이제 그냥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늘어나는지 감소하는지 따라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휴캠스에 대한 매출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전년 대비와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지금 2019년도, 그리고 18년도, 17년도, 16년도 계속해서 따져봤을 때 지금 얘네가 이 NT 계열 쪽은 계속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NA 계열 쪽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확인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얘네가 지금 NT 계열 쪽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가 NT 계열 쪽,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이제 DNT라던가 이제 MMB라던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재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이거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얘네가 이제 NDT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제 TDI 업황과 관련이 있어요. 이 TDI 업황과 관련이 있는데, 자, TDI 업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보여드려 보면은, 자, 네이버를 켜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식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전을 좀 보면은, 이 TDI라는 게 이제 뭐 합성해서 만든 제품이고, 들어간 데가 이제 건축, 단열재, 의자, 자동차, 시트, 고무, 접착제 등등등 이제 이런 데 만드는 데 쓰인다는 거죠. 즉 이제 생활에 필요한 이제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곳이고, 즉 이게 경기가 좋다면은 이런 그 생필품들도 이제 많이 나갈 테고, 만약 경기가 안 좋다면은 그만큼 이제 부진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이 TDI 부분 쪽, 이제 주요 NT 계열 쪽에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부분이 이런 업황에 대한 부진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점점 이제 이게 업황이 부진되는 경우, 여기에 대한 게 일단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 이유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이유를 들 수 있는 게, 이 휴캠스가 정밀화에 대한 부분이 얘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경쟁 업체들 간의 이제 가격 경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누가 더 싸게 주느냐, 이런 가격 경쟁 부분과,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죠. 그래서 수요량은 항정이 되어 있는데 공급량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는데, 이 공급 과잉에 대해서 이 매출액이 떨어지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 휴캠스 보고 있는 업황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들은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뭐 가장 뭐 저점에 와 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건 아니고, 이제 공급 과잉 중에서도 이제 가장 내려올 때까지 내려온 바닥이라고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돌릴 거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급 과잉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경기에 대한 불황도 어느 정도 좀 차지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점점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NT 계열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라고 넘어가고, 자, NA 계열에 대한 부분, 질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이냐, 이것도 이제 좀 알아보는데, 얘네가 저도 이쪽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부분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니까 질산이라는 것을 공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희질산과 농질산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희질산 같은 경우는 보면 염료, 페인트, 잉크, 화장품에 대한 원료고, 농질산 보면은 탈색체, 의약품, 그리고 화학섬유에 대한 원료다라고 나와 있어요. 화약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질산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 대한 업황도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제 딱 부각이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부각이 되는 게 없는데, 최근 계속해서 NT 계열 쪽으로 매출 실적이 늘어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얘네가 어느 쪽에서 지금 그 매출이 늘어나게 됐냐면은,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네가 매출이 늘어나게 된 게, 보시면은 지금 내수 쪽에서는 이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지금 수출 쪽에서 봤을 때 수출 쪽에서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출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16기, 17기, 18기, 그리고 17기가 지금 2018년도죠. 2018년도, 17년도, 그리고 15기 내용까지 좀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켜놓고
전체로 해서 봤을 때 저게 지금 이번에 반기 보고서니까 작년 반기 보고서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15기 매출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건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출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켜서 이렇게 키면은 자, 보기가 쉽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지금 보면은 이 NT 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15기 때 수출 쪽에서 이제 100만원 단위에요. 100만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70억을 찍고 요번에 이제 2016기 17년도 때 이제 NT 계열 같은 경우는 감소를 합니다. 감소하다가 요번에 다시 늘어났다가 이제 그러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NA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질산 요번에 공장 늘리는 곳이죠. 질산 공장을 늘리는 곳을 보면은 수출, 그러니까 내수 쪽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내수 쪽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지금 얘네가 늘어나고 있는 쪽을 보니까 해외 쪽이라는 거죠. 해외 쪽 수출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890억, 그리고 920억, 그리고 1000억이죠. 예, 1000억대로 넘어가는 거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네. 1000억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출 쪽에서 얘네가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지기보다는 해외 쪽에서 이런 좀 그 뭐라 그러죠? 네, 판매 매출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대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해외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장을 짓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즉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 그럼 얘네가 NA 계열이 올라가서 매출이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제 NT 계열 쪽이 내려와 가지고 결국에는 매출이 뭐 이제 다시 한번 더 또이또이 될 것인가, 혹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요 분석하는 이제 기관들이 있죠. 여기에 대한 부분 참고를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망하기보다는 이제 향후 매출에 대한 그 업황을 좀 예상 매출을 살펴보면은 일단 크게 늘어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2019년, 20년, 21년 이제 크게 늘어나진 않고 그냥 계속해서 고만고만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일단 매출은 기대를 하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또 하나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번에 이제 그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2020년도부터 대기 배출 기준 강화라는 걸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21세기에 넘어서면서 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점점 이제 규제가 강화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상단에 친환경에 대한 사업이 나와요. 그래서 친환경 중에서도 이제 CDM이라는 청정 개발 체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얘네가 지금 공장을 돌리면서 거기서 원래 나오는 온실가스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네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감축을 하게 돼요. 그 말은 즉 얘네가 원래 온실가스를 더 내보낼 수 있는데 줄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권한을 다른 회사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많이 절약을 했으니까 다른 회사에서 만약에 환경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 그러면은 걔네에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배출권을 판매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이런 환경에 대한 규제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를 더 쓰게 한다던가 이제 여러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람
기업들에게 더욱더 득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휴캠스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살펴봤어요.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먼저 보여드려 보면은, 이제 배출권 거래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실제로 얘네가 이제 어느 시장에서 활성화가 되는지,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5년도부터 실행이 돼가지고 이제 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실행이 됐으면 즉 아직 몇 년 안 됐거든요. 지금 2019년도 4년이 지났지만은 그렇게 이제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환경부는 2014년도 1월부터 이제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을 해서 실제로 사고 팔고 판매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15년도부터 지금 쭉 봤을 때 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그 판매 가격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15년도 때 이제 만원, 그리고 2000 쭉 보면 16년에 이제 17,300원, 그리고 2017년도 때 2만원, 계속해서 쭉 이 배출권에 대한 그 가치가 커지고 있는데, 이 휴캠스라는 기업이 이 배출권을 갖고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청정 개발 체제 사업. 그래서 즉 여기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얘네가 얼마만큼의 실제로 배출권을 가지고 있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제 배출권 등록부 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이제 정보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실제로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 배출권을 가지고 하고 있냐라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일단 이게 지금 큰 물량인지 작은 물량인지 아직, 그러니까 제가 뭐 전문 이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 수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얘네가 이제 배출 등록부 시스템 중에서 지금 할당이 되는 게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나라에서 추가적으로 이 배출권 등록에 대한 부분에서 그 정책이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 배출권 등록해서 이제 원래 할당하게 되면은 이거를 연간 소진을 해야 돼요. 아니 뭐 이제 배출권 내가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이제 이 배출권을 너네한테 팔게 해서 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원래 매년 소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없어져 가지고 실제로 내가 환경에 대한 운동을 했어도 이제 그걸 누군가 사주지 않는다면은 그걸 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정책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많이 판 쪽은 이걸 갖고 있는 만큼 이제 그만큼 이제 더 이게 내년 내후년으로 그 넘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배출권 이월량인데, 그 이월량을 좀 살펴보니까 나오는 게 이제 휴캠스 주식회사가 있죠.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석유화학에 대한 부분이고, 요번에 이제 넘긴 게 이제 단위가 1000톤 단위고, 그래서 8,963톤을 이제 2월 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보는데 다른 기업들 휴베스라던가 뭐 화인베스트라던가 뭐 이제 홍원재지라던가 이런 데를 봤을 때 이 톤수에 대한 물량이 그게 큰 물량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네가 사업이 메리트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됐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뭐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그 배출권이라는 게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분에서만 봤을 때 얘네가 가장 그 큰 손이 되는 부분인 건지, 그렇게 거기에 따른 부분이라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아까 봤을 때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이 독보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독보적이라는 말은, 즉 이 물량이 그만큼 다른, 지금 여기서 비교되는 물량과 다른 의미의 그 물량이라면은 또 이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 이제 그 실적에 대해서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각될수록 이제 여기에 대해서 휴캠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최근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 주요 사업이 부진함에 따라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부분 의견까지 이제 두 가지를 들어봤는데,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아까 그 이야기했듯이 주요 사업이 지금 업황 부진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과잉으로 이제 바닥을 찍은 거라면은 결국에는 주요 사업 플러스 지금 요번에 질산 공장 늘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결국엔 여기를 주가를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이제 각자 투자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황도 어느 정도 요인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돌린다라고는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는 말은 그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불황,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게 확인이 되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올해 3분기, 4분기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바닥을 찍고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휴캠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단 떨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횡보할 거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요 사업에 대한 매출 실적 부진, 여기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환경에 대한 사업이라던가 이제 질산 공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매출 기대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여기 박스권이 깨지게 된다면은, 이제 하단에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돌리는 것을 기대한다면은 요번에 주력 사업 매출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바닥을 찍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바닥을 찍었는지 확인에 대한 부분은 요번 3분기 그리고 4분기 매출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좀 보류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사업 전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휴캠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차트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지금 최근 이제 하락 나오고 조정 나오고 이제 여기 가격대에서 박스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고 나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 가면은 보통 길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2년 정도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런 횡보 구간이 2년 정도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닥을 다진다면은 2년 정도 나오다 그 다음에 돌리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년에 투자 의견 투자 포인트 잡아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얘가 이 박스권을 뚫고 간다, 지금 이 빨간 선 전고점들을 뚫고 올라가면은 여기에 대한 수급 특징적인 부분들이 잡혀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올린다라는 거고, 그 세력 주체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외인이라던가 기관에 대한 수급 주체가 확인이 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역추적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박스권 상단에서 매매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만약에 휴캠스가 여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영상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고, 저는 휴캠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